오늘은 다운 컴퍼니의 대표님이시자 AI 전문가 최준영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다운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기업과 대학교 등에서 AI 채용, 실제로 생성형 AI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최근에 직무의 종말을 내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좀 나누고 싶어서 챗 GTP로부터 시작해서 특히 AI랑 직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도 많았고 위기감도 있어서 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 네. 오늘 전문가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술 전문가 분들은 당연히 설명을 잘 하시겠지만 너무 기술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이 변화들을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끌고 가야 될지 사실은 좀 혼란스럽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듣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겠구나 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요즘에 챗 GPT가 한창 인기가 많고 네. 보면서 느끼는 점은 나 같은 크리에이터들이나 네. 작가분들, 글을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위기가 있겠다라고 느낌이 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기준으로 좀 보면요. AI를 적극적으로 막 회사에 도입하려고 하고 이 도입된 AI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입지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 그냥 팔로잉만 했던 분들은 도태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발생하고 이 격차는 앞으로 점점 가속화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들이 이제 AI의 중요성도 알고 공부해야 될 필요성도 알고 있는데 사실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뭐부터 공부할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어떻게 가볍게 이런 걸 접근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업무 동향 지표 2024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를 했거든요. AI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적용하는 사람들을 파워 유저라고 정의를 했는데 AI 파워 유저의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AI 파워 유저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엄청나게 많이 헤비 유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활용하냐 보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계획을 한다고 해요. 막상 사용해 보시면 잘 되냐 안 되냐 물으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용해 봐야지 느는데 한 번에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파워 유저들은 계속 사용하고 그다음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해본대요. 뭐 챗GPT 말고도 다양한 생성형 AI가 있는데 그런 생성형 AI들을 하나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면 사실은 훨씬 더 쉽고 잘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인터뷰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군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육군훈련소 근무를 할 때 출근하면 우리 그 참모님이 저한테 늘 이런 말씀했어요. 최준영이 대가리를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려야 돼! 맨날 이렇게 혼냈거든. 그 말을 딱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그 부대 소개 영화 이런 것들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야! 참신한 거 없어! 새로운 거 없어! 맨날 이렇게 화를 내시거든요. 병사들이랑 같이 이제 이 작업을 하니까 앞뒤만 바꿔 해가지고 몇 번 들고 들어가면 잘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통과를 시켜주셨거든요. 우리가 AI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뭐냐면 대충 말하고 네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 정도의 결과물밖에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직장 상사, 내가 그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이런 거 좋더라. 링크도 좀 보내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런 시나리오 보니까 이런 것도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책에서 보니까 크게 4가지의 종말을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전문 자격증의 종말이라고 나왔는데 흔히 말하는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의사 같은 그런 전문직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전문 직종이 어떻게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최근에 대한변호사협회랑 로톡이랑 법률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 로톡이라는 데는 이제 사실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뭐 카카오톡 또는 플랫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실 대한변호사협회에 있는 다수에 비해서 훨씬 더 약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변호사협회에서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징계를 때렸어요. 여기에 또 반발해서 붙었는데 로톡이 이겼습니다. 정말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시장을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가 약국을 가면 약사님이 지어주시는 대로 이게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어주셨겠지, 뭐 약을 잘 지어주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분이 지어주시면 다 낫는데 이러면서 약을 먹었는데, 최근에는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보면 무슨 성분인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약국 가서 이거 주세요. 그리고 다른 약이 좋아요 하면 이게 더 평가가 좋은데 뭐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전문성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가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AI가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전문직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AI 툴들, AI와 실제로 협업하는 분들은 더 높은 처우와 더 높은 위상을 가지게 될 텐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최고야, AI는 아직 수준이 부족해, 어느 정도 완성된 시기에 나는 활용하겠어 라고 하면 그 시점은 이미 벌어진다. 네. 또 두 번째로 숙련도의 종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정채용 포럼에 가서 회의를 하고 토론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작년에 개발자들의 붐이니까 개발자를 엄청나게 막 나라에서 육성을 시킨 거예요. 근데 생성형 AI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뽑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12월 30일 날 발표된 자료인데, 인간 최고의 개발자가 100점이다 라고 했을 때 AI는 그 12월 30일 기준으로 몇 점일까요? 85점. 85점이요? 네. 제일 잘하는 개발자 대비 85점. 탑 A급의 개발자보다 85. 85점 이하의 개발자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죠.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사람이 검토를 해줘야 되고 틀에다가 입력을 해주고 이걸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작동을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또 AI가 지금 초기 단계다라고 봤을 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속도는 더 가속화됩니다. 그것을 부정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숙련도 하면 군인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유럽 AI 학회에서 미 육군 대령이 발표를 했는데, AI가 전체 전장을 지휘를 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 팀과 같이 이제 작전을 수행하게끔 한 거예요. AI가 봤을 때 사람은 어떨까요? 게임 하다 보면 쟤는 없어도 되고, AI 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드론 부대에서 계속 전파를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드론에게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그게 통신탑에서 나가는데 얘네들이 너무 답답하고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하면서 폭격을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통신탑을 폭격을 해서 통신을 마비시킨 거예요. 터미네이터네 완전. 이제 그걸 발표하고 나서 미군에서는 부정을 했거든요. 부정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가면 AI 개발하고 이런데 또 굉장히 골치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장군보다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전 지시를. 그렇죠. 이슈가 됐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직무 경계의 종말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직무 경계가 예전에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을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 카메라를 다루는 분들, 조명을 다루는 분들, 지금도 존재하긴 하지만 운영을 하시는 PD님들, 그다음에 출연하는 출연자들, 뭐 이런 여러 분들이 힘을 합쳐서 영상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 명에서 나눠서 하던 일들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굳이 여러 명에서 나눌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를 언뜻 잘못 생각하면 기업에서 또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 사람한테 일을 몰아주고 네가 다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역량들 다 갖추면 장래에 내가 승진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런 거 다 잘 배워놨다가 회사에서 나 다른 회사 찾아야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계속 역량을 확장시키고 공부하고 평생 교육의 시대니까 뭔가 계속 배워서 내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그런 니즈들이 아래 위로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쪽에서 이런 현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는 거죠. 여러 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진다. 챗 GPT도 제가 그거 공부하고 싶어서 책을 좀 봤는데 책을 이거 봐야 되나 싶더라고요. 챗 GPT로 공부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해봐야 되는 건데. 저도 책을 처음 했을 때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을 쓸 생각이 없었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쓰고 있었어요. 쓰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가? 그러면 또 정규직의 종말이 있었는데 정규직의 종말 어떤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규직을 원하고 정규직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현재 정규직에 계신 분들도 뭐 나는 유튜브 하고 싶어. 나중에 카페 창업할 건데 그냥 바로 카페 창업하는 것보다 밤에 좀 알바하면서 하고 싶어. 예전에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고 월급이 부족해서 부업을 하고 이제 겸업을 했다면은 지금은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부업에 관심이 많고 또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뭐 책도 쓰고 막 여러 가지 활동하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슬슬 이게 무너진다. 왜? 기업에서도 정규직을 채용하려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도 크고. 근데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또는 프리랜서로 활용하면 필요할 때 딱 같이 일하고 흩어지는 구조가 앞으로는 미래에 더 효율적인 구조고 그게 또 기업에서만 그렇냐. 젊은 친구들은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또 한 가지 일에 구속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취업 분야에서는 대퇴사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조금만 일하고 그만두는 겁니다. 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고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좀 낮아지네. 많이 낮아져 있고 그 이유가 직장에서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들은. 이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뭐 글도 쓸 수 있고 이러면은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펼쳐놓고 필요한 요소들을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거나 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프로젝트 기업들을 운영하면 과거에 비해서 또 훨씬 효율적인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오늘 저희 감독님들에게 이 직무의 종말 이 책은 어떤 분들이 봤으면 좋겠고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기업에서 앞으로 인재들 어떻게 채용해야 되고 그런 트렌드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보시면은 그래도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직무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오늘 이야기 나눴던 다양한 이야기들 통해서 좀 미래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이 또 여기 계신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감독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운컴퍼니의 최준형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